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돈이 와야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TV. 참 이 박자 잘 안 맞네. 발음이 안 돼. 발음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그 월급에도 돈이 와야 이게 안 되네. 이게 발음이 쉬워 보이는데 그죠? 네. 쉽지가 않다. 우리가 머니스토리 TV. 함세 번 맞죠?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와야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봄이죠? 봄입니까 이제? 졸려요. 많이 졸립니다. 그죠? 예, 꾸벅꾸벅 잠이 옵니다. 네, 오늘은 지금 5시 20분경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해가 지면서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석양이 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석양이 누래요. 지금 창 쪽에 유리창에 어리는 것이 더 이렇게 또 석양이 원래 누렀는 데다가 미세먼지 때문에 누렀는데 요즘 황사란 말이 사라졌어요. 그죠? 황사라는 말이? 황사 옛날에는 황사주의보, 황사경보 이랬는데 요즘은 그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네. 그럼 이게 미세먼지하고 황사하고 누가 세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갑자기 궁금하세요? 궁금해요. 이거 황사가 사라졌거든. 미세먼지가 더 세죠, 그죠? 네, 센 것 같아. 이게 벌써 이 단어를 네이밍을 이렇게 차지한다는 게 이게 세력이거든, 세력. 예, 황사가 물러갔어요. 황사가 이 미세먼지, 거기다 초미세먼지에 점령을 당했어, 그죠? 자, 오늘 그래도 우리는 머니스토리는 황사, 미세먼지에 오염되지 않는 머니스토리.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라 하면 이게 금융기관들의 장난, 그죠? 신문 기사들의 광고석 기사, 그죠? 광고, 낚는 기사 그런 것들이 다 그 미세먼지. 그게 세면 초미세먼지. 청정 방송. 자, 오늘은 우리가 대리연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기로 했죠. 네, 그래서 퇴직연금 이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그 근로소득자들은 대부분 가입을 하시고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DB형이 있고 DC형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게 유리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된 기사 내용을 한번 보면서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기도 한데 퇴직금하고 퇴직연금은 다른 거죠? 퇴직금이랑 퇴직연금은 제도는 다르죠, 제도는. 그죠, 완전히 다르고 이게 옛날에는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이제 퇴직금은 주로 회사가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해서 회사 자산으로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렇죠. 또 재적립을 규정대로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고. 그렇죠.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회사가 망해버리면 이게 회사의 채권자들이 그걸 압류를 붙여버린다든지 회사 재산을 왕창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 퇴직금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법인이 돈이 없어. 그러면 경비로 쓰는 거죠. 그렇지. 우선 닦아 쓰는 거지. 그죠? 닦아 쓰는 거지. 그래서 제 와이프도 그랬어요. 회사가 임금 체불로 되고 거의 망한 거죠. 결국 못 받았어요, 퇴직금. 그랬구나.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 실질적으로. 그 옛날에 살지 많았어요. 회사 망하면 그래서 막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밀린 퇴직금 내놔라 하고 막 데모했는데 데모를 그렇게 해도 찾기 힘들었죠. 없는데 어떻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반면에 이게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퇴직금을 실질적인 퇴직금을 그 회사에 적립하지 않고 사외, 그죠? 회사 바깥에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그래서 회사가 망해도 이것은 떼일 필요가 없다, 떼일 염려가 없다. 그렇죠. 명확하게 구분하면, 간단하게 구분하면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그런 건데 그 퇴직연금이 이제 제도가 조금 다양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뭐 생긴 것도 있지만 대부분 예전 직장생 하시는 분 아시다시피 퇴직금을 퇴직할 때 받아야 되는데
퇴직할 때 퇴직금이 없어요. 예. 네, 뚜껑 열어보니까 대부분 다 중간정산해가지고 빼먹었다 이거죠. 그렇지. 네. 빼먹었지,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에서 이제 공적연금이라는 걸 하고 있죠, 국민연금. 그런데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이제 나라도 이제 책임을 져야 돼. 고령화 사회가 있으니까. 고령화 사회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공적연금만으로는 힘이 부족하다 이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퇴직연금 제도를 이제 신설한 거죠. 즉, 그 중간정산 하지 말고 본래 너그 은퇴 목적으로 퇴직금으로 받아갈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유도하기 위한 가정인 거죠, 이게. 그렇지. 네. 옛날에 이제 집값도 오르고 막 이렇게 됐고 우리가 고도 성장 시절에는 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식당 한다고 날려 먹어도 네. 또 뭐 이렇게 집값이 오르고 한 그 가지고 팔아 가지고 뭐 노후를 조금 준비할 수 있었지만 네. 지금은 이제 성장이 끝났고 그렇죠. 집값도 안 오르고 네. 그거 팔아서 뭐 노후가 안 되고 네. 하니까 퇴직금을 중간에 빼먹지 마라. 그죠? 이것을 그 대신에 여러 가지 이제 혜택도 주죠. 뭐 그렇죠. 그 공제라든지 소득 공제라든지 지금 세액 공제 그죠? 세액 공제 네, 받기는 그런 걸 주고 그죠? 한번 보시죠. 기사 내용 한번 보실까요? 제목이 퇴직연금 다리 풀렸나 봐. 무슨 다리가 풀렸다는 소리죠? 춤을 많이 췄다는 소리인데. 그 다리가 풀렸다. 나와 있네요. 노후 안전판이 되어야 할 퇴직연금이 불안하다. 수익률이 2%대까지 떨어져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수익률 6%면 이게 은행 이자도 안 된다는 소리인데. 네. 그죠? 네. 한번 보실까요? 퇴직연금을 다루는 금융회사 지난해 평균 수익률은 3.82%다. 양호하네. 3.82. 네. 평균. 평균 3.8. 평균이라고 하면 그보다 약간 높은 것도 있고 그보다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확정급여형 기준이네요. DB형 기준이다. 네, DB형. 이제 대체로는 이제 DB형하고 DC형이죠. 이제 DB형을 DB지면 DC형이다. 그러면 말 온 김에 DB형에 대해서 한번 뭐 얘기해 볼까요? 그렇죠. 일단 DB형이 뭔지, 그 확정급여형이라는 것이 뭔지 정의를 좀 내리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제도인데 일단 좀 범위를 축약해서 DB형이 있고 DC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DB형은 이제 좀 쉬운 말로 풀이하면 확정급여형. 옛날에 이게 이제 일종의 퇴직금 제도하고 비슷한 것이 DB형이다,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그 퇴직금 제도랑 동일한 방식인데요. 그 예전의 방식이 뭐냐면 그 퇴직할 때 자기 평균 급여만큼 평균 급여를 산정해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일한 근무연수를 곱해서 그게 퇴직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령 예를 들면 1년에 한 달씩.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내가 과거 급여가 중요하잖아. 내가 이제 10년 동안 근무를 했어. 근데 10년 뒤에 퇴직할 때 받는 급여 평균이 뭐 3개월치 평균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을 곱하기 근무연수 10년 일했다고 했죠. 10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1000만 원. 그렇지. 이게 퇴직금이었죠. 그게 DB형이에요. DB형. 그렇구나. 다만 이제 과거 퇴직금하고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달리 그 퇴직금을 이제 퇴직연금 하에서는 비록 그 비슷한 DB형이지만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회사 바깥에 안전하게 적립한다. 회사가 망해도 찾아갈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렇죠. 방식은 내지는 퇴직금 제도랑 동일하다. 네. 그리고 DC형 제도는 뭐냐면 이제 확정 기여형. 기여라는 말이 좀 그렇죠. 뭐가 이제 기여한다. 그러니까 누가 기여한다라는 거지. 그렇죠. 이제 뭐가 이제 기여한다는 소리인데 그거예요. 회사가 적립을 해줘요. 개인 명의로 적립을 해주는데 금융기관에다가 지급 명의로 적립을 해줍니다. 지급 명의로. 근데 이제 그게 약 12분의 1 정도, 즉 한 달치 급여 정도. 저 내가 평균 뭐 한 달에 한 300 번다. 그럼 1년에 300만 원씩 정도 금액을 사회 금융기관에 이체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운영을 누가? 개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개인이 직접.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학적급여형은 그거요. 이제 나중에 내가 얼마 받을지가 미리 정해진 겁니다. 급여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확정 급여형이에요. 그렇지. 근데 옛날 퇴직금 제도하고 비슷하다. 그렇죠. 확정 기여형은 뭐냐면요. 기여 즉 적립해 주는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운영에 대한 책임은
고객이 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는 아까 일종의 그 퇴직금조로 퇴직금에 해당하는 종잣돈을 넣어줘. 넣어주는데 개인 명의로 넣어줘. 직원 명의로 넣어줘. 그러면 그 넣어준 것을 개인이 운용을 해. 그렇죠. 사실 개인이 직접 뭐 주식을 사고 팔고 운용하는 건 아닌데 그것을 운용하는 기간에 어떤 형태로 운용할 것인가를 자기가 결정해. 그렇죠. 그런 거죠. 그것을 기여한다. 그렇죠. 운영의 책임이 개인한테 있는 거죠. 있다. 그 말이 뭐냐면 운영을 잘했을 경우에는 좋을 수도 있고 반대로 운영을 못했다. 그 나쁠 수도 있죠. 그 대신에 이제 DB형, 확정급여형은 그 급여에 대한 책임 회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회사는 정해진 급여가 딱 정해져 있는데 반대로 얘기해 보면 줄 거는 정해져 있어. 근데 회사가 자기 운영을 잘했다 이거지. 잘했으면 그 수익은 회사가 가져가는 거고요. 그렇구나. 만약에 운영을 못했어. 그럼 손해는 회사가 입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이나 자 바깥에서 운용하는 거는 똑같다. 운용하는 거는 똑같은데 확정급여형은 이미 퇴직금을 얼마 줄 것이라는 것을 확정했어. 어떤 확정된 룰, 계산 룰이 있어, 그죠? 계산 룰이 있고 그 룰대로 지급만 하면 돼 회사는. 근데 그 퇴직금을 운용할 때 그 룰대로 지급한 이상의 수익을 냈으면 그 이상은 오야 거. 그렇지, 오야. 이게 회사 거. 또 반대로 그걸 까먹었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개어내야 될 쪽도 회사. 근데 반대로 확정기여형은 오로지 그것들이 개인. 그렇죠. 직원 이 차이다, 그죠? 근데 여기서 기사를 보시면 깔끔하게 정리했죠. 오, 브라보, 박수. 여기서 보시면 여기 기사 내용은 DB형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수익이 DB형. 낮다는 거는 DC형은 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는데 문제는 DB형이 문제가 된다. DB형이. 그래서 여기 수익률이 나와 있네요. 그 DB형이 한 번씩 DB진다는 거구나. 이게 DB형이 DB지네. 적립식 상위 10개사 수익률 보시면 뭐 삼성생명, 신한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3% 후반대. 3% 후반. 자, 이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개인은 상관없어요. 왜냐면 회사에서 정해진 급여를 받기 때문에 DB형 같은 경우는. 근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수익이 많이 나야 좀 회사한테는 유리하잖아요. 그렇지. 맞죠? 근데 수익이 안 나오잖아. 그럼 회사는 짜증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요즘 추세가 뭐냐면 DB형 운영에 대한 수익이 워낙 낮게 나오니까 회사에서 점차적으로 DC형을 권장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DB형 하지 말고 이제 너가 DC형 선택해. 그렇지. 낮게 나오면 그 손해가 나니까 회사가 그만큼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건 회사 사정인 거고 자, DB형이 있고 DC형이 있다. 그러면 그걸 선택할 수 있거든요. 직원들이. 직원들이. 어떤 게 유리할까요? 나 느낌상 봤을 때는 어떤 게 유리하실 것 같으세요? 그 이제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르는데 일단 DB형은 회사가 책임져 준다. 어떤 게 기본은 먹는다. 이런 게 있는 거. DC형은 내가 다 해야 된다. 야, 그 성향에 따라 내 같은 경우는 나는 DB형 하겠는 DB형. 왜요? 책임을 져주니까. 이게 우리가 남이 책임을 져준다는 게 이게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우리 집에 월급도 남이 다른 사람 책임져 준다면 이게 얼마나 좋아요. 좋네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DB형은 남이 책임져 주는데 그 주는 기준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임금 상승률의 만큼 효과가 있을 경우에 DB형이 유리하다. 즉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DB형을 운영했을 경우에 DB형은 이제 운영 주체가 없지 않습니까? 회사인데 DC형은 개인 수익에 따라 달라져요. 맞죠? 그러면 DB형이 어떨 때가 유리하냐면 쉽게 말하면 DB형이 임금 상승률이 되게 높은 회사들이 있어요. 매년 임금 상승률이 예를 들면 한 5, 6%씩 인상된다. 와, 그건 은행 이자보다 높지. 그렇죠. 그럼 그 회사들은 최종 임금 상승분 반영된 급여를 반영받으니까 확정 급여형으로 받으니까 그분들은 그게 유리하실 수도 있겠어요. 임금 상승률이 높다. 그렇죠. 그러네. 그럼 꼰대 씨가 예를 들면 DB가 좋다고 했는데 DB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 임금이 그렇진 않지만 한 1%씩 올라 매년. 1%. 너무 박하다. 그러면 DB형 하시겠어요? 근데 요즘은 안 하겠네. 안 하겠는데 요즘은 임금 인상을 많이 안 해주잖아. 그렇죠. 그냥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 또 DC형이 좋을 수가 있어. 그러네. 그래서 그래 이건 것 같아요. 중국집 가시면 짬뽕 먹을래, 짜장면 드실래요? 짬뽕, 짜장면. 네. 일단 나는 중국집에 가면 우리 사무실 앞에 네. 턱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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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 옛날에 그 톱밥인 줄 알았어. 그 네. 나무 캠에 나오는 톱밥. 네네네. 턱밥이더라고. 턱밥. 그럼 나는 또 턱밥이 스페셜 뭐 푸드 이런 줄 알았어. 스페셜이 아니라 그게 생선 어죽을 이렇게 조금 버물러 가지고 그게 맛있어요. 아, 그게 턱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게 턱밥입니다. 턱밥. 난 턱밥 먹어요. 아, 이제 턱밥도 좋은데요. 자, 얼마나 회사가 턱밥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꼭 사장이 이제 나라에서 2개 중에 하나 먹어라. 2개 중에 하나 먹어라. 짜장면, 짬뽕 하나만 먹어라. 그래서 이거예요. 보통 이제 사장님들 어디 회식 가면서 네. 뭐 회식 오늘은 뭐 직원들 그 각자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러면서 짜장면 먹고. 그렇지. 나는 짜장면 시킬게. 이런 경우. 그런 경우네 이게. 우리 꼰대 씨는 그러면 저 직원들 가시면 자기 턱밥 먹으니까. 그렇지. 나는 그래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네. 나는 턱밥이 좋더라고. 이렇게. 야, 멋지다. 턱밥을 좋아하는 우리 꼰대 씨. 턱밥이 비싸요. 보통 짜장면보다 한 1,000원 더 비싸요. 1,000원. 네. 그래서 되게 애매하지 않아요? 짜장면 먹어야 될지 짬뽕을 먹어야 될지. 그렇지. 애매하지. 그래서 보통 짬짜면을 먹죠. 짬짜면을. 맞죠. 태진인건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맞죠. DB형, DC형은 동시에 나면 제일 좋겠죠. 절반은 DB, 그렇죠. 절반은 또 DC 이렇게 그렇죠. 할 수도 있나요? 근데 퇴직연금은 그렇게 못해요. 즉, 그 회사 내에는 DB형이랑 DC형 두 개를 도입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짬짜면 난 DB형도 하고 DC형도 하고 싶다. 그게 안 된다 이거죠. 네. 한 번 하나만 선택해야 돼. 한 번에. DB형을 하고 싶다. DC형 하고 싶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게 이게 포인트죠.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짬짜면도 할 수 있는데. 짬짜면. 그래서 동시에 도입은 됐지만 DB형, DC형을 동시에 할 수는 없고요. 네,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대신에 이제 DB형에서 DC형으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대신에 DC형에서 DB형으로 못 와요. 그죠. 네. DC에서 B로 못 온다. 네, 한 번 전환되고 나면 DC에서 DB로 못 와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 뭐 그런 이유 때문인지 아무래도 많이들 DB형을 선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계산이 이제 DB형이 좀 쉬우니까 네네. 계산 맛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짬짬이가 바로 뭐 이게 한 달 급여를 가지고 내가 받는 그 일종의 그 퇴직금 그걸 내 계좌로 쌓아주던 내 계좌로 쌓아주는 것이 학정 기여형 내 책임하에 그렇죠. 그다음에 회사가 운용해서 나중에 퇴직할 때 나눠주는 것이 학정 급여형인데.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한 달에 퇴직금에 해당하는 그 돈을 2개로 나누어서 짬짬이로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죠. 대신에 이제 그 원래 확정 급여형으로 운용하고 있던 회사가 그 뒤부터 DC형으로 도입한다. 그 뒤부터 DC형으로 한다. 이러면 그 전까지 확정 급여형으로 해 있던 그거는 그대로 기본으로 보장하고 그 뒤부터 이제 추가되는 그 퇴직금에 대해서는 확정 기여형으로는 할 수 있는데. 그죠? 아니야. 만약 전화를 한다면 동시에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런가? 네네. 그래서 그건 맞아요. DB형에서 DC형은 갈 수는 있어요. 동시에 나눠 먹을 수 있는데 DC형에서 DB형으로 넘어오지 못해요. 네. 그래서 그러면 38도선이군. 이거는 한번 넘어가면 못 오네. 돌아오지 못하는 강이고 다리고.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는 거죠. DB형이 유리한지 DC형이 유리한지. 자, 그래서 한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임금 상승률이 쉽게 말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운영했을 경우에 투자 수익률보다 높다. 그럴 경우에는 DB형이 유리할 거고요. 반대로 임금 상승률이 투자 수익률보다 낮다. 그럴 경우에는 DC형이 유리합니다. 네. 그러네. 그러니까 임금 상. 자, 그렇다면 이게 보통 이제 월급 인상을 그래도 많이 해주는 쪽은 대기업이잖아, 그죠? 그렇죠. 중소기업은 뭐 요즘 힘들어.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좀 연봉이 높고 좀 상대적으로 안전한 직장에 있으신 분들은 DB형이 유리합니다. 네, 연봉 자체가 크기 때문에. 네. 공기업이나 공무원들도 좀 또
그 월급을 올리는 것에 상당히 요즘 국민 눈치를 많이 보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뭐 퇴직연금 쪽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죠? 뭐 공무원 연금. 공기업들은 그래도 퇴직연금을 하죠. 그렇죠. 공기업들은 퇴직연금. 그래서 좀 대기업들은 DB형을 많이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공기업 직원들은 사실은 이렇게 성향 자체가 조금 많이 보수적인 성향이라서 아무 생각 없이 DB형 많이 하겠는데. 그래서 80%가 DB형을 선택한답니다. 그렇죠. 기업 따라가. 자기가 속한 조직의 성향에 따라가.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좀 급여 상승률이 낮고 좀 소규모 사업자, 중소기업들은 DC형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이거죠. 좀 이제 소규모 사업장 또 이런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들은 이직할 확률도 높잖아. 그렇죠. 직장을 옮길.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급여 안정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또 적극적으로 조금 불려야 되는 적극적으로 불려야 되는 그 욕구가 생기네. 그렇죠. 그래서 DC형이네, 그죠? 네. 근데 이제 DB형이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기사처럼 DB형이 워낙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회사에서 점차적으로 자기들이 부담이 되니까 직원들한테 DC형 해라 이렇게 많이 권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DC형, DB형.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DB형, DC형, 사실 이게 DB형, DC형이 있고 여기에 개인형 퇴직 계좌도 있잖아요, 그죠? 퇴직 계좌, 퇴직연금 계좌 이게 이제 IRP라고, Individual R 또 Retirement Account, IRA. IRA. 네네. IRP도 지금 A가 맞을 것 같아요. IRA. 어카운트. 요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퇴직연금 그 종류 중에 하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DC형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책임지니까 여기에 자신이 또 추가 납입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맞습니다.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그 DB형은 그 추가 납입이 안 돼요. 근데 DC형은 왜냐하면 회사가 오야니까. 그렇죠. 회사 오야니까. 그건 DC형은 지 거야. 지 거니까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DB형은 회사 거야. 어떻게 사회에 적립된다는 것이 옛날 퇴직금하고 다를 비슷한 뿐이지. 제도다. 근데 DC형은 지 거야. 지가 운영하기 때문에 책임이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 타도 돼.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야, 네가 운영, 기특하다. 네가 운영하네. 그럼 나는 니한테 혜택을 줄게. 그게 무슨 혜택을 주냐면 추가 불입을 하면 그 추가 불입에 대해서 소득 공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작년 기준 있죠. 소득 공제랑 그 개인이 부릅하는 그 개인 연금 있지 않습니까? 뭐 연금 저축이 됐든 연금 보험이 됐든 연금 펀드가 됐든 그 상품이랑 그 퇴직연금 추가 불입분에 대해서 400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400만 원. 아주 멋진 제도죠. 1,800만 원은 뭐죠? 어떤 건 1,800만 원입니까? 한도 1,800만 원이요? 어떤 거? 소득공제 혜택은 맞으실 거고요. 소득공제 혜택은 400만 원까지고. 400만 원까지고 그게 불입은 1,800만 원까지 할 수 있다. 불입은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DC형 제도를 근데 추가 불입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 누가 추가 불입 하라고 시키겠습니까? 일단은 쉽지가 않지. 그 간신도 없고요. 간신도 없고 내가 DC형을 하고 있는데도 관심이 아니야. 관심. 이게 우리가 듣는 사람도 생각해야 돼. 이게 고품격 방송 듣는 사람도 생각해야 돼. 나도 실수를 많이 하겠지만 우리가 들어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바로 조정해야 돼. 이게. 우리가 들어서 아니면 절대 못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이 아니고 관심.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그리고 추가 불입을 권장하지도 않아요. 추가 불입한다고 금융회사가 돈 버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권장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포인트가 첫 번째 포인트는 그 임금 상승률에 따라서 임금 상승률이 높으면 대기업이 유리하다. 그 DB형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낮은 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DC형이 유리하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내가 아직 승진이 이제 남아 있으신 분 있으시잖아요. 승진. 요즘 승진하기 힘들어. 요즘은 승진하면 은행 같은 경우는 승진하면 그게 잘리는 소리래. 자르기 위해서 승진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또 대기업은 두려워. 옛날에는 승진을 기다리고 승진하려고 막 로비하고 사모님도 로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사모님 클럽을 막 이렇게 쫓아다니고 이랬다는 그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리고 또 대부분 대기업들도 책임연구원급이면 45세 때 예, 이때 나올 시점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승진하면 뭐 직책수당 등등 해가지고 월급이 오르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잘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DC형이 설령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승진을 하면 계급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계급이 상승하면 급여가 올라가요. 그렇지. 네. 계급 사이니까. 그러니까 급여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평소에 임금 상승률보다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그때 만약에 내가 퇴직했을 경우에는 그 상승된 금액을 과거에 소급해서 다 적용받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DB형을 일단 선택하는 게 맞아요.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 곱하기 근속연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직전 3개월치 평균 급여가 평균 월급. 그죠? 평균 월급이 워낙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일단 DB형을 하시고 그렇지. D로 갈수록 월급이 높아지는 그렇죠. 사람들은 무조건 DB가 낫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일단은 DC형 선택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DB형 선택하시고 그렇지. 추후에 DC형을 고민해봐라. 설령 수익률이 DB지더라도 DB가 낫다. 맞다. 왜냐하면 그 급여가 올라가는 율이 그게 실질적으로 수익률이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그게 쉽지 않거든. 그게 상당 부분 평소 임금 상승률. 근데 앞으로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추세로 보면 이게 이제 DC형이 많아지는 추세가 될 수밖에 없겠네. 저 선진국가 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또 뭐 꼰대씨가 항상 강조하시는 것처럼 저성장이 될 거기 그렇죠, 때문에 저성장에. 또 임금 상승률도 쉽지 않을 거고 직장 고용 불안. 그렇죠. 또 이직도 잦을 거고. 그렇지, 이직도 잦을 거고. 네, 그럴 거면 점차 DC형 비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DC형에 조금 더 한 발 앞서서 우리 직원분들이 DC형에 조금 이제 적응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겠네. 아 맞아요. 문제는 너무 보수적으로 웅크리지 말고.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행여나 내가 그 좀 중소기업에 있지만 DC형이 또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임금 상승률이 워낙 낮아서 내가 임금 상승률보다 좀 내 개인적으로 운영을 통해서 투자 수익률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면 내 책임하에서 DC형을 운영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분도 있잖아요. 나 머리 아파. 귀찮아. 네. 그냥 신경 쓰기 싫어. 네. 그런 분들한테는 또 스트레스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 그럼 그분들은 그냥 DB 하세요. 굳이 DC형에서 내가 관리도 못하면서 신경 쓰는 것보다는 그분들은 DC형이 나으실 것 같아. 그렇지. DC 하다가 DB지나. 네. DB 하다가 DB지나. 네. 근데 이제 DB는 일종의 이제 개런티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개런티가 돼 있고 또 월급이 오른다든지 이런 또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DC형은 DB지면 답이 없네. 그렇죠. 네. 그런 측면도 있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그 점차적으로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정년을 보장해주는 추세가 되니까 네, 정년 보장해줄게. 대신에 급여는 점차 낮아진다.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임금 피크제를 가장 쉽게 예를 들면 한 사람이 1,000만 원 받던 것을 대신에 두 사람을 각각 500만 원 주는. 그렇죠. 그죠? 네. 그런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임금 피크제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런 회사에 있으신 분들은 DB형을 운영하시는 게 일단 맞아요. 근데 이제 임금 핑크, 즉 임금이 떨어지기 직전에 반드시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을 해줘야 돼요. 큰일 나겠네. 그렇죠. 갑자기 뭐 아까 1,000만 원이 임금 피크, 이제 임금 피크라는 것은 꼭지점, 꼭대기죠. 어떤 예를 들어서 60세에 정년퇴직을 한다라고 하면 원래 55세 퇴직하는 회사였는데 60세까지 5년을 연장 안 해서 대신에 임금 피크 되는 기간은 55세야. 그렇죠. 그래서 55세까지 1,000만 원을 탁 찍었어. 그 대신에 이제 한 5년 동안 더 늘어나는 대신에 이제 임금이 다운돼. 네. 그죠? 그것을 감수하는 거지, 그죠? 그렇죠. 그게 임금 피크제인데 갑자기 예를 들면 55세 때 1,000만 원을 받다가 56세부터 500만 원을 받는다. 네. 이러면 졸지간에 나중에 퇴직할 때는 학정 급여형을 하고 있을 때는 500만 원을 기준으로 곱해진다. 그렇죠. 그래서 와, 그게 10년이면 20년이에요, 그렇지. 진짜. 예. 그러면 그 55세 때 기준으로서는 1,000만 원 곱하기 20년치를 받았는데 56세 때는 500만 원 곱하기 20년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박살나네, 박살나. 눈 DB죠, 완전 DB죠, 완전히 진짜. 아, 그렇구나. 근데 이걸 몰라요. 교육이 필요해. 교육이 필요해. 우리를 불러주면 되는데. 네. 그러면 DC형이 더 유리하시겠죠. 근데 회사는 얘기를 안 하겠죠. 왜냐하면 자기 부담이 축소되는데 굳이 내가 너를 위해서 DC형 하라고 이렇게 강구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회사는 그래도 요즘에 이제 강구할 거예요. 강구 안 할 수가 없는 게 안 한다고 모르나 또 노조도 있고 네. 또 그런 건 사실
그 근로자 개인에게 아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네.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 예,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겠죠. 맞아요. 그게 맞는데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퇴직연금 관련돼서 상담을 한 번씩 해보면 놀랬던 사실이 그리 급여가 많은 좀 그 공기업이라든지 좀 대기업에 있으신 분들조차도 신경을 안 써요. 아예 신경을 안 쓰고 그리고 심지어 DC형 하시는 분들도 신경을 안 써요. 네. 그리고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라에서 주는 혜택뿐만 아니라 그 노후 보호를 위한 삼층 구조 중에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퇴직연금을 방치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개인 펀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아요. 네. 근데 퇴직금이 나중에 엄청난 목돈이 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퇴직금이라는 건 기간이 상대적으로 불이익 기간이 길기 때문에 1, 2년 문제가 아니라 20년 이런 장기 상품이신 건데 쉽게 말하면 1년에 1%씩만 차이가 나도 그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운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가 사실은 아직 일천하다고 봐야 되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그 관심과 이런 열의가 관심이 아니고 관심 네. 이런 이제 그 열의가 주의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한데 이제 뭐 빨리빨리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확산되겠죠, 그죠? 맞아요.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전문가들은 그 퇴직까지 남은 기관과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적절하게 실적 배당형 비율을 조정하기를 조언한다. 예컨대 뭐 퇴직까지 5년 정도 남았다면 안정성을 위해서 원리금 보장형을 고집하는 게 낫지만 젊은 근로자라면 퇴직연금 일부를 떼서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할 만하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DC형이라고 해서 거기에 안정적인 펀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예, DC형 속에서도 진짜 은행 이자 수익률 정도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펀드들도 있고.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주식형 펀드도 있지만 뭐 채권형 펀드도 있고요. 그리고 채권이라는 것도 있고. 그 DC형에서 자기가 그런 것들을 또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선택권에 대한 다양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옵션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고민할 수도 있으신데 DC형에서도 안전하게 운영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면 DB형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자기가 운용을 해도 그 예상되는 임금 인상률에 못 미치겠다. 또는 조만간의 승진을 통한 급여 인상 그런 것들이 조금 그 예상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DB형이 낫겠고. 그렇죠.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DC형이 낫겠고. 그렇죠. 근데 DC형도 무조건 하고 이게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기가 선택하는 펀드에 따라서 안정적인 펀드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DB형은 조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공기업들 이런 쪽이 조금 선호도가 높은 편이고 이직률이 높거나 중소기업이거나 또 이런 쪽들은 아무래도 DC형으로 하는 게 보편적으로 조금 적당하겠고 그렇다 그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중간정산이 됐는데 그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중간정산을 못해요. 그럼 예전에는 내가 매년 중간정산을 통해서 필요할 때 목돈을 좀 찾아 썼는데 그게 사라졌다는 소리죠. 근데 나는 돈이 필요해. 근데 퇴직하려면 아직 상당 기간이 남아있어. 그 돈이 쓰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DC형이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꼰대 씨가 하신 것처럼 DB형은 중도 인출이 안 돼요. 근데 DC형은 중도 인출이 돼요. 대신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되는 건데 그 정당한 사유라는 게 예를 들면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한다든지 뭐 그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돈을 뽑을 수 있는데 근데 대부분 그 고객분들이 그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맞죠.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돈이 없어가지고 대출 받는데 그런 것보다는 내 퇴직연금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걸 빼서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DC형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겠네. 맞죠. 안 그래도 지금 집값 비싸고 지금 난리가 그 부동산 대란인데 빚이라도 좀 줄이기 위해서 활용하기로는 딱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DB형, DC형이 있는데 회사에 따라서 DB형으로만 선택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 그렇죠. DC형만 선택하고 있는 회사는 사실은 많이 아주 중소기업이나 작은 데는 그럴 수 있겠다, 그죠? 맞아요. 그래도 이걸 이제 쉽게 갈아타고 하려면, 갈아타고 하려면 DB하고 DC가 그 회사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회사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확실치 않은데요. 뭐 오기 전에 그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약 2% 정도. 예. 아, 그 2%라고 하는 것은 대리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도입하고 있는 회사들 가운데서 100개에 한 2개 정도가 네. 동시에 2개를 가지고 DB형과 있다. DC형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회사들은 그 회사마다 그 시기와 방법은 틀린데요. 횟수는 틀린데 보통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직원들한테 DB형에서 DC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네, 그때 갈아탈 수 있는 거죠. 네. 한번 디빌 수 있는 기회를 주네. 디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때 생각하셔야 돼요. DB형이 유리한지 DC형이 유리한지 선택 포인트는 그 좀 전에 그 꼰대 씨가 정리해드린 것처럼 세 가지 포인트에 따라서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 그렇죠. 그래서 그 보통 이런 게 있을 때는 DC형 제도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이 다 개입돼 있기 때문에요. 얘네들이 와서 홍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제가 만약에 직원이라면 저는 홍보하고는 그 직원들을 되게 괴롭힐 것 같아요. 네, 견적도 붙여보고 내가 DC형 할 건데 어떤 게 유리한지 한번 설명해 봐봐. 그에 대해서 저는 물어볼 것 같아요. 물어보는데 공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통 안타깝지만 이게 큰 기업들일수록 네, 낙하산으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 이제 그 운용회사, 그 퇴직연금 제도, 퇴직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회사들이 주로 그 관계되는 계열사라든지. 그 많죠. 입김이 세죠. 입김 그런 경우가 많죠. S사 몰아주고. 근데 원래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비딩이 없이 경쟁이 없이 그냥 먹고 들어와 버리면 사실 운용을 적극적으로 안 하죠. 그렇죠. 뭐 장사가 쉬운데 누가 좋은 재료 쓸라 그래요. 장사 잘 돼요. 원래 터미널 앞이나 이런데 목이 좋은 데는 음식 맛이 그렇게 썩 음식 맛으로 경쟁하기가 쉽지가 않지. 그렇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너무 쉬운 장사를 하면 이제 우리 이쪽 이제 퇴직연금 운용 쪽에서는 그게 수익률 경쟁인데 그런 부분이 실제로 실제로 좀 이렇게 쉽지가 않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검증이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뭐 시대의 하두가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이기 때문에 자산 운영의 방법도 많이 달라질 거고요. 잘 운영해요. 네, 그래서 퇴직연금도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심지어 뭐 국민연금도 이제 뭐 수익률이 누구나 낮다 보니까 뭐 해외 투자라든지 이런 글로벌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안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상황에 맞는 그 인지하에서 어떤 게 유리한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이제 큰 회사 이제 그런 여건이 되는 회사들은 DB형, DC형을 같이 운영을 하면 참 좋겠다. 직원들한테는 그렇죠. 좋겠고 니제들이 다 이제 조금 성향들이 다르고 하니까 그리고 또 그 운용사도 대단히 중요한데 그 돈을 누가 운용을 해줄 것이냐 그렇죠. 중요한데 근데 그런 것에서는 그 노동조합의 역할도 상당히 그죠? 맞아요. 노동조합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조금 더 참 적극적으로, 그죠? 적극적으로 노력해가지고 그래야겠네, 그죠? 그래서 그 수익률이 DCM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중요해요.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한 걸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은행 상품 같은 경우는 은행연합회, 그다음에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협회, 뭐 생명보험사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 즉 협회 공신력이 있는 협회 사이트 들어가시면 그 퇴직연금에 대한 수익률이 다 나와요. 네. 그러면 그 데이터는 조작된 게 아니니까 그걸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좀 장기적으로 성과가 좋은 회사들을 좀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면 아무래도 이제 그게 금융기관별로 주특기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죠? 주특기가 다르니까 탁 뭐 들으면 알잖아. 들으면 대략 그죠? 대략 은행, 증권, 보험 쪽에서 어디가 운용을 잘할까 대략 나오는데 이것도 참 이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은행도 예적금을 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고 그렇죠. 보험도 보험 상품만 팔아야 되는 시대도 아니고 증권도 펀드만 팔아야 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고유의 영역들에 대한 그 주특기로 보면 수익률이 딱 그냥 예측이 되는데 이것들도 이제 그 각각의 금융기관들이 이제 치열한 그죠? 그렇죠. 경쟁을 해 나가니까 점점 조금씩 많이 좀 달라지겠죠. 네. 어쨌든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방송을 좀 들으시는 청취자들은 좀 뭐 전문적인 거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시지 마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퇴직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그 차이점이 뭐고 내가 어떤 게 무능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또 좋죠. 이게 관심을 못 가지면 진짜 나중에 디비죠. 예, 나중에 크게 디비지는 일이 있어요. 예, 미리 챙겨야 돼. 예, 관심. 이게 이렇게 내 책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힌트를 줬는데 우리 하면 내 책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내 책에서 이런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참 어떻게 무슨 통장? 이게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는 말 안 했어요. 그렇지. 자기만의 보너스 통장? 이기적 통장. 이기적 통장. 예, 이게 이 퇴직연금이나 이런 국민연금, 퇴직연금 또 개인적인 연금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내 은퇴 이후를 온전히 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나를 위한 이기적 통장이거든. 이기적 통장의 그 계좌의 잔고를 구성하는 가장 큰 또 그 굵직한 구치 중에 하나가 바로 퇴직연금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DB형, DC형 제도가 있는데요. 어떤 게 유리한지는 답은 없어요. 개개인마다 성향뿐만 아니라 자녀, 그 회사 존속 일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내 직급, 그리고 뭐 승진 가능성, 네, 그리고 회사 임금 상승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좀 퇴직연금 담당자 관련된 정보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테니까 그분들이랑 뭐 상담하는 거에 대해서 돈 주는 거 아니니까 좀 객관적인 정보를 많이 얻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퇴직연금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DB형과 DC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고 그 개인 계좌 그죠? IRA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요것은 또 다음 시간에 또 기회 있을 때 좀 이렇게 나누면 좋겠는데 어쨌든 첫 번째 IRA를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죠. 당장은 쉽지가 않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하냐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니까 이 기본에 대한 오늘 또 나름대로 정리가 아주 쉽게 잘 된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들어봐서 쉬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쉬워야 돼. 왜? 꼰대가 쉬우면 이게 뭐 다 요즘 다 뭐 현명하시잖아요. 그죠? 현명한 금융 소비자를 위한 편파 방송. 네, 고품격 머니스토리. 머니스토리. 여기까지 하시죠. 예, 오늘 이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또 그때는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소비자를 위한 편파 방송 머니스토리 물러갑니다. 네, 이상입니다.